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제가 어제 초보 영상을 올리니까 갑자기 막 클릭수가 올라가고 구독자 수가 후후훅 늘기 시작하던데요. 하하, 역시 초보 영상을 만들어드립니다. 오늘은요, 기초 중에 기초, 정말 왕초보 영상을 또 하나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60 몇 번을 걸쳐가지고 투자 얘기를 열심히 하는데 그 투자를 하기 전에는 일단 돈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종잣돈을 어떻게 모으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어제 이제 제가 독일에서 보는 FAZ 신문에 Disziplin für Ersparnis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뭐 대충 절제로 종잣돈을 만든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내용과 꽤 비슷해가지고 한번 그 내용을 정리를 좀 해봤고, 그리고 제 생각과 제 경험도 같이 한번 집어넣습니다. 요 영상도 꽤 재밌을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렇죠. 일단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FAZ는 독일 초일류 일간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참고로 이제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신문들은 그러니까 한 세계 레벨로 보면 2.56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FAZ는 제가 보기엔 일류 신문입니다. 저는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초일류 가장 최고의 신문이라고 보고 있고, 네, 저 독일 신문 언론 중에서도 괜찮은 신문사들이 꽤 많아요. 그중에 FAZ가 하나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아무래도 저게 보수적 신문이고 이제 부자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주 1회 정도 재테크 1 곱하기 1,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심플한 재테크 기사들을 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오히려 귀여울 정도예요. 하하, 사람들이 이런 것도 모르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저 신문을 수십만 명이 보는데 수십만 명이 봐도 좋다라는 내용을 쓰는 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반대로 말하면은 그 수십만 명 중에 대다수가 이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참 생각을 해봤죠. 그래, 뭐 독일의 사람들이 돈에 대해 아는 거랑 한국 사람들이 돈에 대해 아는 거, 그게 뭐 큰 차이가 날까? 야, 그러면은 내 현재나 잠재 고객들도 저 신문에 나온 내용을 모를 수도 있어. 아, 쇼킹하긴 한데, 그리고 사실 너무 기초적이라서 귀엽기는 한데, 뭐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제가 뭐 주식, 투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나 지금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는데, 또는, 아, 월급이 너무 적어서 못 해. 라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저는 말은 그렇게 하죠. 아, 아쉽네요. 라고 하면서 생각은, 어떻게 돈이 없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왜냐면은, 왜 종잣돈을 못 모으는지, 그거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했는데, 네, 또 연구를 해보니까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종잣돈을 좀 모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저 신문 내용을 보면요. 참고로 그게 이제 요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Discipline Future Ersparnis라고 나오고, 글도 엄청 깁니다. 이제 여기서, 뭐야, 이거. 그렇지.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아우, 엄청 길어요. 여기까지 이거 쫙 하는데, 그리고 또 글자도 또 깨알같이 작지 않습니까? 이거 읽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뭐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요. 독일인 3분의 1은 저축을 하나도 안 한다고 합니다. 저는 꽤 끼라고 생각을 했죠. 심지어 독일은 유럽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경제가 가장 강한 나라이고 실업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 3분의 1이라는 거는 다른 유럽 국가, 독일보다 가난한 나라보다도 저축을 안 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왜 그렇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독일인들이 수익이 적어서 그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고요. 여기 어떤 독자가 이제 신문에 글을 썼는데, 아, 다 절제의 문제야. 이 젊은 것들, 에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절제를 하면 종잣돈이 생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 이 신문은요, 매우 구시적이지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가계부 적기. 네, 저도 이거를 한 10년 정도 했는데요.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계부를 적어야지만 당신의 지출이 어떻게 나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은근히 보이지 않는 하찮게 생각하는데 쌓이면은 꽤 되는 그런 지출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석 달만 가계부를 한번 써보세요. 그거 써보고 석 달을 보면요 쓸데없는 지출이 어디 있는지 금방 딱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거를 토대로 내 지출이 얼만가를 토대 가지고 지출 계량 목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출 계량 목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일단 가계부를 보면은 정말 내가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품목들이 몇 개 보일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아끼면 아낄 수 있을까? 한마디로 꽤 챌린징하게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35번, 36번 영상에서 그러니까 당신이 월 얼마를 저축하고 아껴야지만 나중에 그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썼으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아 내가 월 X만 원을 저축을 해야지 나중에 이제 은퇴할 때 얼마가 생기고 이거 가지고 그러면 내가 평생 동안 땡까땡까 놀 수 있겠구나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야, 이 영상에 나오는 잘생긴 사람 이거 누구냐? 야, 대박인데? 어쨌든 네, 그리고 궁극적 목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는 지출을 정말 최대한 타이트하게 지금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줄여야 됩니다. 가계부에서 쓴 거에 불필요한 거 다 빼고 거기서 또 줄여야 돼요. 왜냐면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연 지출이 우리의 총 자산, 그러니까 우리의 자기 자본의 3% 이상을 넘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거에 도달하시면은 여러분은 한마디로 영원히 그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경지에 도달하기 전에는 무조건 최대한 아끼는 게 장땡입니다. 저는 그 경지에 한 2015년인가? 그때쯤 도달을 한 것 같아요. 물론 그때 제 지출이 매우 낮았습니다. 이제 그 후부터 자산이 들면서 제 지출도 뭐 대충 한 자산의 2, 3%에 맞추면서 계속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 빡세. 도저히 못하겠어. XX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회사 다니시면요. 회사 계량 목표는 다 이상하게 어떻게 채우시잖아요, 솔직히. 갑자기, 야, 20%더 해야 하면은, 네! 하면서 별별 궁리를 다 하면서 채우시잖아요. 근데, 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사 계량 목표, 본인의 지출 목표, 본인의 재정적 자유,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자, 왼쪽 그림처럼 사시고 싶으십니까? 노후에 아니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회사 목표도 필사적으로 달성을 하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지출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FHZ 신문이 몇 개 제안을 합니다. 일단 이런 제안을 하죠. 도대체 독일 놈들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보험이 많냐? 라고 FHZ가 말을 하는데요. 네, 저도 이제 특히 신입사원들, 이제 사회 초년병들을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명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적금에 가입을 해요. 저는 도대체 띠용 합니다. 이건 정말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상품들이에요. 그냥 은행과 보험사들이 여러분들을 그냥 수탈하는 그런 방법인데 도대체 이런 거를 왜 하는 거지? 라고 저는 늘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입하는 건 좋은데, 도대체 이 가입하는 이 상품들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돈을 내면 그걸 누가 가져가는지, 이거는 한번 좀 살펴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FHZ. 지출은 네 소득에 맞춰라. 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 니라는 단어가 빠졌네요. 지출은 네 소득에 맞춰라. 한마디로 네 친구, 네 이웃, 네 동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예로 뭐 어떤 아빠, 그러니까 아빠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냥 좀 후주근한 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웃이 갑자기 SUV를 타는 걸 보면서 나도 SUV에 살래 하고 지르려는 거를 부인이 겨우겨우 막았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본인이 SUV 탈 형편이 아니면은 SUV를 안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독일도 이렇게 체면 지출이 요즘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거는 뭐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한마디로 아씨 다 이 정도는 한데 나도 요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하는 건데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단 가계부를 보시고 그거를 자르고 잘라가지고 여러분만의 지출 목표를 맞추고 무조건 달성을 하세요. 그게 종잣돈을 모으는 길입니다. 솔직히 독일도 체면 지출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은 어떻겠습니까? 한국이 남 눈치를 보는 게 정말 짱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잔소리를 좀 붙이겠습니다. 저도 꼰대가 돼가나 봐요. 네. 저는요, 그냥 생활 전체를 지출 목표에 맞추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회사 생활을 그 기량 목표 달성 위해서 다 거기에 맞추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활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1년 차에 월급이 세후 185만 원이었고요. 코트라가 왜 이렇게 적게 줘 하는데, 네, 코트라가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안 줍니다. 나중에 좀 늘고 그래요. 당시 제 목표 지출은 그러니까 뭐 하루에 만 원이면 되지 않겠어? 해가지고 대충 월 30만 원을 맞췄습니다. 물론 10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그래도 50만 원 필요하겠죠, 아마? 뭐 어쨌든, 네, 의식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은, 저는, 아니, 옷을 도대체 왜 삽니까?
당연히 제가 이제 취업을 하니까 엄마 아빠가 기뻐가지고 양복 두 벌 사주셨겠죠. 그걸로 몇 년 버티는 거죠. 그죠? 제가 사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옷으로 쓰고 싶었던 돈은 빵원이었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도 300만 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아씨, 그 왜 그러냐면요. 양복 입다 보면 찢어지고 그래요. 제가 친구 결혼식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친구 결혼식입니다. 갔어요. 가는 길에 찌직, 쉣. 팬티가 다 보였습니다. 독일 결혼식은요, 또 30분 만에 끝나지 않아요, 한국처럼. 10시간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파티, 춤추고, 예! 하는데, 네, 처음 두세 시간은 저 그냥 쭈삐쭈삐 앉아서 버텼는데, 후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모르겠다, 씨댕 하면서, 팬티 보이면서 같이 파티하고 춤추고, 예! 놀았습니다. 사람들 저를 보고 웃었죠. 저는 그냥 웃었고.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옷이 찢어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또 비만이라서, 한 20만 원 있어야지 양복을 또 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그리고 옷을 사실 굳이 새 거를 살 필요가 없죠. 저 밑에 보면은 프랑크푸르트 벼룩시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신발 5유로, 잠바 5유로, 자전거 40유로면 살 수 있습니다. 네, 그 먹는 건 어떻게 하는가? 네, 뭐 그냥 무난하게 그 뭐 당신은 점심이 한 4천 원, 5천 원 좀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 먹다가 자 한번 신나게 술을 파티를 했다 하면은 다음날은 당연히 삼각김밥과 편의점 샌드위치를 먹는 거죠. 전 참고로 지금도 편의점 샌드위치는 즐겨 먹습니다. 저는 맛있어요, 솔직히. 값도 별로 안 오른 것 같아요. 기속 2천 원인 거 보니까. 네, 당시 돈이 없을 땐 당연히 엄마 아빠 집에 사는 거죠. 독립을 왜 합니까? 일단 거기서 돈을 아껴야지.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찌질하게 산다는 거를 본인이 오히려 떠벌리고 다니면은 앞에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쓸데없이 눈치를 보죠. 내가 어떻게 이런 후진 옷을 입고 다니지? 이러면 안 되잖아. 남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겠어. 그냥 당당하게, 여러분, 나 어제 이거 5유로 주고 샀어요. 하면은 사람들이 낄낄낄 웃고, 그래, 임마, 잘했다 하면서 내 앞에서 뭐라고 안 그럽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됩니다. 사실 남들은 의외로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네, 경조사. 아, 정말 한국은 짜증나죠. 매주 뭐가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많이 죽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피할 수 없을 때만 가는 거죠. 정말 피할 수 없을 때만 돈을 보내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 돈 보내는 것도 아깝지만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아까워요, 솔직히. 그러고, 네, 취미 생활. 여기서 이제 해외여행 가면은 당연히 안 됩니다. 돈 안 드는 거, 재밌는 거 진짜 많습니다. 웹툰, 인터넷 서핑, 인터넷 게임, 바둑, 체스, 주식책 읽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책을 공짜로 빌려주기도 합니다. 네, 사람 만나는 거. 네, 그 젊을 땐 다 친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사실 얘네들 하루에 한 번 만나는 거랑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거랑 크게 차이 없어요, 솔직히. 한계 효용의 법칙이 여기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특히 이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자주 만나면은 재수없으면 나중에 결혼하고 출산해요. 비극입니다. 전 솔직히 이제 싱글로 살고 수 있기 때문에 그 싱글이 어떻게 부자가 되어가지고 돈을 쌓는가 이거는 잘 아는데 사실 결혼을 하고도 부자 되시는 분들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 알아요. 결혼을 하고도 부자가 되시는 분들. 저는 어떻게 할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부모님 용돈. 처음에 돈이 없는데 제가 왜 드립니까? 그거는 제가 어느 정도 돈을 쌓아놓고 그 후에 저도 이제 몇십만 원씩 선물 같은 거 합니다.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부모님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같이 파악하셔가지고 같이 노후 계획을 쌓는 거.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당연히 부모님의 재정 상태를 잘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안식년일 때 제가 시킨 그 무엇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 제 애드바이스를 따르셨어요.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노후 걱정이 없으십니다. 그거를 만약에 안 하셨다면은 아마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을까?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지금은 걱정이 없으십니다. 왜냐면요, 부모님이 쪼들리셔가지고, 아들아 돈 줘 하면은 자연스럽게 불효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싫은 소리가 나오게 되고 얼굴을 붉히게 되고 슬픕니다. 다 부모님도 노후가 괜찮으시고 저도 이제 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그게 가장 아름다운 가족 모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야,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내가 꼭 그 뭐야 벼룩시장에 가가지고 남의 입었던 옷을 사야겠어? 제가 보기에는 빠른 경제적 자유가 목표면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출이 자산의 3% 이하까지 내려가기 전에는 이렇게 좀 찌질하게 사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 지출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저는 늘 쾌감을 느낍니다. 이번 달도 30만 원 이하로 살았다. 생각을 하죠. 네, 그거 기분이 은근히 좋습니다. 성공하면은. 뭐 나 편의점 에서 먹으면은 건강에 너무 안 좋잖아. 끼엥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젊을 때는 웬만한 거 다 해도 다 됩니다. 사실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늙으면 어차피 나중에 아플 텐데 그거를 대비해서 돈을 쌓아놓는 게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돈만 그렇게 쌓아놓으면 안 되겠죠. 투자도 같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투자를 하면요, 좋습니다. 영상 35, 36을 다시 보시면은 은퇴까지 시간이 많은 사람은 크게 무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투자수익이 높을 필요도 없고 그 월 저축량이 그렇게 많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무난히 재무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우리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있어. 그거 정말 개뻥입니다. 여러분이 젊으면은 무조건 개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퇴까지 20년, 30년 남았다? 무조건 개뻥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서 주식이 되었든 부동산이 되었든 투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식을 쌓고 지식을 쌓는 그 동시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절대로 일단 조금 더 배우고 투자를 하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무조건 같이 해야 됩니다. 처음에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돈이 적으니까 거기서 좀 잃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야지 빨리 배우는 겁니다. 참,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이시는 그런 책들이 투자를 배우기에 굉장히 좋은 책들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제가 써서 추천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괜찮은 책들입니다. 그냥. 네네, 예. 네, 요약을 다시 하면은 제가 투자 비디오를 만드는데 투자를 하기 전에 일단 돈이 있어야 됩니다. 종잣돈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고전적인 방법. 일단 가계부를 써가지고 지출을 파악하십시오. 그 가계부의 내용, 그리고 35번, 36번 영상의 내용을 보면은 지출 목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비가, 그러니까 연 소비가 자산의 3%보다 낮아질 때까지는 그냥 좀 찌질하게 지출 목표에 모든 인생을 바쳐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밑에 또 말했네요. 생활 전체를 지출 목표에 맞춰라. 이거 성공하면 정말 성취감 짱입니다. 여러분, 회사 기량 목표도 아무리 웃겨도 다 맞추지 않습니까? 회사 기량 목표냐, 개인 재정 목표가 그 두 개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찌질하게 살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곧바로 같이 투자를 병행을 해야 됩니다. 투자 지식 쌓기, 투자를 직접 하기, 돈을 모으기 같이 해야 됩니다. 네, 투자를 어떻게 잘하나? 그건 어디서 배운다고요? 강국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뭐 어디서 배우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요번 왕초보 영상도 클릭수가 엄청 팍팍팍 나올 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